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튀 해외매각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지역의 시민사회, 정당, 심지어는 회사 경영진까지 다 합의해서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더블스타 매각 이거 안 된다. 이미 다 합의가 끝난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걸 다시 끄집어서 이런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저는 이 문제의 명백한 책임은 지금 채권단인 그 산업은행에 산업은행. 있다. 네. 명확히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금호타이어 현장을 찾아서 약속했거든요. 먹튀 매각 안 된다. 그리고 고용이 보장되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영 정상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밝히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 매각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고용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노동자들은 몇십 년 동안 금호를 위해서 또 네. 광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 경제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3년짜리 인생으로 전락하구나. 이래서 허탈감과 분노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의 문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산업은행이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방향하고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변했거나 네. 아니면 이 산업은행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는 반대로 가고 있거나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때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뭐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시끄러운데요. 우리 윤 후보님의 해법 알려주시죠. 저는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장현 시장께서 무리하게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저는 진짜 그 저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하철 2호선 지금 착공은 정 과정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민들의 공론화 작업을 저는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죄송합니다.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호선의 적자가 약 한 5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우리 순환도로에 네. 맥컬리라는 여기에 또 한 해 또 수백억 정도 네, 이렇게 네. 지원하고 있고 네. 또 버스 중공영제에 또 수백억 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다 보면 약 2조 원이 넘게 또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지하철을 건설하다 보면 계속 건설 비용이 늘어나요. 약 25% 정도 늘어난 경우를 봤을 때 총 건설 비용이 네. 약 3조 원 정도 든단 말이죠. 저는 이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익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적자가 들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광주의 미래를 미래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거기에 과연 지하철만 있다는 것인지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정보를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작업을 저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만약에 시민들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저는 과감하니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지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은 한 번 지하철이 건설되어지면 거의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요. 몇백 네. 년을 네.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브라질의 유명한 문화동 그 대중교통의 모범이라고 하는 꾸리찌바 같은 네. 경우에는 한 200만의 도시인데 이 지하철 없이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또 다양한 지혜들을 모으면 저는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고민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하냐 마냐 이런 그 부분을 넘어서 우리 광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의 함의를 좀 모아보자고 이해되기도 하네요.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개헌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개헌 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민중당이 생각하는 우리 개헌의 방향성 네.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개헌이 민중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민중당의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민중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갈 거냐 내각제로 갈 거냐 이런 게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이런 방향 또 우리 사회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혹시 좀 걸림돌이 되거나 충분히 그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헌법의 내용이 없는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철폐라든지 네.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지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1차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들이 발목 잡고 있는데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어제 발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개헌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돼서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범 규정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적극적으로 갖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민중당 지금 선거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이 청취자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왜 시장이 되셔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광주가 하나의 정당에서 또 하나의 방향에서 그동안 시장들이 배출이 됐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다른 방향, 다른 목소리 또 다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게끔 민주당하고는 받침 하나 차이긴 한데요. 민중당 이번에 광주시장 후보 저 윤민호를 좀 주목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광주시장 윤민호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부터는 광주광역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또 나선 분들 계시죠.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육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이정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